국힘 지지율 40%다.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 실체가 오늘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지금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과 내란 폭도당이 설 연휴 인사에 나선 건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죠. 고속터미널에서 민주당은 귀성 인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님께 악수 요청도 하고 막 셀카 요청도 하고 막 분위기 자체가 화기애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그 소식은 자세히 다뤄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국힘당 반응이 어땠는가? 지금 막 언론에서 윤석열은 곧 돌아온다.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막 민주당을 꺾었다.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설 연휴에 그럼 어떤 분위기인가? 원래 저들대로면 민주당보다도 국힘당을 반기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야 그 지지율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저게 말도 안 되는 허풍이었다는 걸 알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지지율 40%의 실체가 오늘 제대로 뜬 건데요. 등 돌린 민심, 제목부터가 더 팩트에서 이렇게 사진 한 장과 심플한 제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민심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한테 항의를 하려 달려드는 시민들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사진 찍자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던 반면 권성동을 바라보는 저 시선을 보세요.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나. 근데 솔직히 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그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다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걸 지금 이거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짜집기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박제가 된 영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막 시민들을 탄압까지 합니다. 권성동 저 뒤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막 제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런 연출된 사진만 찍으려고 한 게 바로 내란 폭도당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박살이 나 있다는 게 그대로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설 귀성 인사를 마치죠. 그러니까 무슨 염치로 저렇게 거리로 나서냐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저들이 한마디로 그 여론조사 뻥튀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뭐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오셨습니까? 우리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국힘당 잘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던 거라면 아니 도대체 무슨 세계 속에 사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세 좋게 막 지지율 40%다 이제 막 50% 넘을 거다 요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맨날 그 자칭 중도라는 막 장성철 부류들은 나와서 물론 여론조사 그 과표집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고 들을 가치가 하등 없는지가 요런 장면에서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반응했겠습니까? 이러니 이와 관련한 영상 댓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작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이게 진짜 민심이다. 아주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인 40%에 육박하는 정당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 한마디로 저런 것까지 이제 연출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란 폭도당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국힘 갤러리에서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냐. 권성동에 대해서 저 잘못됐다 보는데 아무튼 패드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저러냐? 윤석열은 지금 저렇게 구속이 돼서 난리가 났는데 니는 나가가지고 지금 실실 웃고 있냐? 그래서 국힘 갤러리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영세, 권성동 이들에 대한 민심이 박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지지층 안에서도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데 도대체 그러면 권성동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국힘 지지율 40%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거 다 허풍입니다. 근데 언론이 자꾸 저거를 끌어올해가지고 포털에 막 걸리게 만드는 거,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이번에 오늘 제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되죠. 그걸 자기들도 아니까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기승전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이번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또 국힘 미디어 특별위원회입니다. 저 미디어 특위 아주 유명하죠. 사고란 사고는 죄다 치면서 맨날 그 민주당 쫓아다니면서 특히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스카이데일리 그 건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광고를 은행권에서 집행 중단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 한마디로 은행 안에서도 이 잡음이 나왔던 겁니다. 해당 매체 그 지면에 광고를 실은 일부 금융지주사 직원들 사이에선 사측에 대놓고 왜 이렇게 광고비를 쓸데없이 지급하냐, 저런 쓸데없는 매체 아니냐, 저거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99명 말 같지도 않은 데에다가 왜 광고비를 지급해야 되냐, 이런 불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자기네들이 개망신을 당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또 이재명 대표님 고발한다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저렇게 뭐 사주를 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압박을 했다, 이런 걸로 난리를 치는데, 스카이데일리도 문제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건데, 뭐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언플만 하는 건지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바로 트럼프입니다. 반중, 한마디로 트럼프는 반중이기 때문에 트럼프만 돌아오면 윤석열은 바로 부활한다. 저 친중 바이든 때문에 그 윤석열이 좀 곤란했던 건데 반중 트럼프만 오면 끝난다, 이제 이랬던 것들이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저들은 진실이란 무기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알고 있자는 거죠. 그리고 주위의 정치 저간여층들한테도 알려주자는 거죠. 북한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해보겠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윤석열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야, 이 김정은 다루는 스킬 봐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야, 니네 트럼프는 CIA에 신고 안 하냐? 죄다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CIA에 신고한다는데, 야, 뭐 CIA에 신고해라를 넘어서 이제 뭐 피파에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완전히 우스꽝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란 것들이 품격, 사회 질서 뭐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완전히 그냥 개그 캐릭터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주 운운할 거면 권영세야말로 지금 그 설 선물을, 그것도 내란 폭도 일으킨 유튜버들한테 보내가지고 요거야말로 폭동사주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대통령실 행정관도 응원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헌재 오니까 뭐 많이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게 뭐였습니까? 말로는 응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동사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짓거리들을 노골적으로 저지르면서 맨날 뭐만 하면은 민주당이 뭐 카톡 검열한다, 뭐 입법 독재다, 뭐 탄핵 폭주다, 온라인 계엄령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프레임 전쟁을 거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한줌론이나 먹금으로 이건 무시할 수 없다 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물론 이게 또 사이비 종교 쪽도 얽혀있고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혀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오프라인에 폭도들까지 등장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잡아주는 동시에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폭동 사주를 넘어서 이제 아예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힘의 최원식이라는 인간이 인천투데이 기자를 폭행한 게 지금 걸렸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힘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현직 기자를 폭행한 거예요. 막 반말로 막 찍찍거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막 조롱까지 하고 지역 비하까지 하고, 이게 걸려서 지금 언론계에서 당협위원장 자리 내놓고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부망천, 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라는 지역 비하 발언을 저 인간이 또 끄집어냈다는 거고, 기호일보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기호일보, 한마디로 기호 1번이 민주당이니까 기호 2번으로 바꾸라는 식으로 또 조롱을 했다고 하죠. 저런 게 정치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로 뒤통수를 그냥 가격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폭행과 반말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바로 해명 방식인데요. 내가 그 기억은 못하는데 정식으로 고의로 기분 나빠서 때린 건 아니다. 장난스럽게 그냥 뒤통수 친 거다. 아니, 폭행을 한 건 폭행을 한 거지 이게 정식 비정식이 또 나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런 거 어떻게든 말장난에서 빠져나가려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부터가 무슨 뭐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런 것처럼 다 저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이게 정식으로 때린 건 아니고 내가 비정식으로 때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CR도 안 먹히죠. 바로 이제 반말 손찌검 최원식 사과하고 떠나라 라는 성명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뭐 후배 타령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바로 이렇게 박제가 돼서 이 또한 주위에, 특히 인천 계양갑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알리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헌재에 나와서도 내란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킨 것들까지 나왔는데도 실실 쪼개는 모습이 또 걸리기도 했죠. 결국 그래서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이다, 저게 정신을 아직까지도 못 차리고 뻔뻔한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저런 인간이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유야무야 풀려나게 되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더 미친 윤석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처단하고 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밈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국회의원인지 몰랐다, 이거 계엄을 게임이라고 우기겠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은평갑 국회요원 박주민이라는데 이 짤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의자 들어간 거 이제 다 요로 붙여가지고 지금 온갖 밈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날리면 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원님 파이팅, 뭐 심지어 저는 의원도 아닌데 저한테도 요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완전히 저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화화의 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버텨야 되지만 저들은 진심이라는 점, 이게 결코 한 줌이 아니라는 점, 지금은 무엇보다 저들의 목표는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 되는 한 명, 그게 바로 이재명이다. 저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 임종석 씨 같은 사람들이 등판해서 뭔 얘기를 하면 언론은 자꾸 여기에 쓴소리를 갖다 붙여주는 겁니까? 그냥 아무 말만 하면 이게 다 쓴소리입니까? 그럼 쓴소리 저도 맨날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 씨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한다는 모든 사람들 저도 쓴소리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혼자 다 할 수 없어. 누가 모릅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누가 신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저들이 이재명 대표 한 명 잡겠다고 날뛰고 있으면 최소한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이라면 힘을 합치자고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되 이 안에서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최대한 회복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로는 좋은 말을 앞에 깔아놓고 결국 본심은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왜 이재명만 안 된다고 난리치는 거겠습니까? 일본 것들이 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대표님이 탈탈 털리고 있는데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이런 와중에도 쓴소리를 가장하고 다른 목소리를 저런 식으로 낸다? 전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 민주당에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쉴드를 친다든지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부류들 앞으로 계속 보면서 중간중간 목소리를 저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쓴소리입니다. 이거 쓴소리.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